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랍니다. 구슬이 아니라 데이터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른바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직감하지 못합니다. 이건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흐름을 감지할 뿐이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적어도 데이터의 시대라는 기준으로 보면 물고기 맞습니다. 데이터를 가진 것도 아니니 휩쓸리고 떠밀리기 십상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각종 투자에도 조심성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탐욕보다 엉터리 안경은 없습니다. 오늘은 통계와 확률, 예측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엄청난 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제목이 신호와 소음이란 책입니다. 예. 유명한 책이긴 한데. 네. 7월 11일 날 이제 출간이 됐고요. 예. 출간되자마자 전 언론에 서평을 도배를 했더라고요. 워낙 좀 유명한 책인 이유가 저자가 슈퍼스타급 이런. 예,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네. 예.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두께도 좀 두껍고, 예. 이제 주말에 또 신간도 소개해드릴 겸 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통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통계 혹시 좋아하셨나요? 절대로 싫어했죠. 수학은 좋아하셨나요?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수학 중에서 또 특히 통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학교 때 통계가 어려웠으면 평생을 이제 통계랑 담을 쌓고 살아가는데 예. 과연 이런 통계가 수학책 속에만 나오는 그런 숫자들일까, 그런 예. 흐름일까? 예. 아니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자기의 삶도 예측할 수 있고 또 뭐 지진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거를 미리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고 테러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예. 체스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면 그 도박은 상당히 그 위력적이라고 그래요, 통계가. 그러니까요. 예. 예, 굉장히 또 도박이 좀 확률 쪽에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이지만요. 예. 그리고 뭐 내지는 대선 때 어느 대통령이 어느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정확히 맞춘다든지 이러면 이 저자가 그 많이 맞춰갖고 유명해진 그래서 유명해졌죠. 사람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도 통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사소한 일인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뭐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옷장에
처음 보는 속옷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예. 이게 자기 속옷이 아닌데 그러면 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바람필 확률은 과연 몇 프로일까? 이런 것도 통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누가 우승할 네, 것인가? 누가 우승할까? 아니면 뭐 경제가 파산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좋아질 것인가? 몇 프로나 좋아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할 때는 예. 빅데이터 아까 뭐 그 초반에 말씀을 예, 드렸지만 예.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빅데이터 홍수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신호를 구별해내고 의미 없는 소음을 제거했을 때 진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해요. 신호와 소음. 네. 그래서 원제가 더 시그널 앤 더 노이즈 해서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자기 욕심이나 주관이나 어떤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료, 이런 신호를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 특히 정치적인 거가 그런데 예. 내가 어느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나서 누가 될 것이다, 우리 글로 후보가 될 몰아가고 것이다. 막 예, 이렇게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엉망으로 사는 것도 이래서 그런가 봐요. 아. 네. 그 저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저자는 네이트 실버라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현재 그 이제 대선을 확률을 너무 잘 맞춰서 타임즈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통계학과 미래 예측의 슈퍼스타, 예언자, 뭐 21세기 예언자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뭐 회계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그냥 취미로 재미로 페코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성적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그냥 재미로 만들어봤는데 적중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서 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돈을 단번에 15,000달러를 따고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합니다. 바로. 사표를 딱 던지고 카지노에서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십만 달러를 긁어 모으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불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 정부의 방침이 내려와서 그럼 뭘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 예측을 해보자라고 그쪽으로 이제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538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서 이제 오바마가 당선되는 거를 예측해서 정확히 맞추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정확히 맞췄냐면 2008년 대선에서 미국 50개 주 중에서 49개 주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고 총선에서도 상원 당선자 35명 전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 기사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2012년 또 재선 때 오바마 재선 때는 50개 주를 전부 다 맞췄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블로그에 글 한 줄 쓸 때마다 난리가 나겠네요. 난리가. 모든 유력 그 일간지에서 다 이 사람이 글로 하나 쓰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된 거죠. 부럽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우리도 네이트 실버처럼 뭐 스포츠 도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조금 미래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좀 두껍지만 굉장히 나름 쉽게 썼고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통계를 그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뭘 배운다기보단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하죠. 과연 비결이 뭘지 도대체 궁금하죠. 어떻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자가 선택한 통계 기법은 베이지 정리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이게 베이지는 토마스 베이지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베이지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국에서 1701년에 태어났고 근데 거의 뭐 알려진 게 없는 사람이긴 한데 이 베이지 정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전 확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확률을 정하기 전에 통계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주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속옷이 발견됐을 때 그러면 사전 확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가 바람필 사전 확률을 뭐 0.5%라든지 5%라든지 이렇게 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배우자랑 결혼했는데 이 배우자가 바람기가 농후하거나 뭐 내가 알고 있는 간접적인이나 직접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사전 높아지겠죠. 확률이. 예. 그래서 그런 사전 확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XY 나누기 그리고 XY 더하기 Z 1 마이너스 X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책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이론이나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보는 확률이 네. 이제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전을 던졌을 때 그냥 앞면이 나올 건 50%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빈도주의라고 합니다. 네. 토마스 베이지의 이제 라이벌격인 한 12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피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빈도주의라는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책에서 많이 보는 게 빈도주의거든요. 50%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빈도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었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 또 배웠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그 베이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했을 때 사전 확률이 평균 4%래요. 바람필 확률 초기 추정치가. 이제 평균적으로 전 세계 뭐 이렇게 예, 했을 예. 때 뭐 개인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Y하고 Z 딱 세 가지 변수인데요. Y는 속옷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됐는데 바람을 피우는 거다가 이제 Y고요. Z는 속옷이 발견됐지만 바람을 안 피우는 거다가 Z입니다. 근데 왜 그 집에서 입던 속옷이 아닌 걸 왜 집으로 입고 들어가죠? 아니 자기 속옷이 아니라 이제 여자 속옷이거나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의심한다면 예. 웬 여자 속옷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그거 진짜 웃긴다. 그럼 집에서 바람을 피웠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간이 부은 게 아니고 그건 좀 전응아 같아요. 예, 아니면 뭐 남편이 속옷일 수도 있겠지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계산을 하면 XYZ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사전 사전 확률이 있고 바람 피울 확률, 뭐 속을 발견해서 바람 안 피울 확률 XYZ를 요 공식 간단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바람 필 사후 확률이 29%가 나와요. 지금 현재 이제 계산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뭐 4%하고 바람 필 확률이 50%, 그다음에 안 피운 확률이 5%다 했을 때 공식에 딱 그대로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29%가 나오는데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29%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선 사전 확률이 너무 작았던 거죠. 아, 그냥 평균적으로 4%라고 했는데 그냥 배우자가 바람필 확률을. 근데 내 배우자는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29%가 작습니까? 속옷까지 발견됐으니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아, 속옷이 발견됐으니까. 네, 그런 어떤 조건부니까. 새로운 사건이, 그렇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확률이고요. 네. 그냥 확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확률로는 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계속 사례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9.11 테러 사태가 네. 일어날 확률도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이제 맨하튼의 그 큰 건물을 처음에 비행기가 들이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비행기가 들이받았을 때도 확률이 또 틀려지겠죠. 첫 번째, 들이받았을 때의 사전 확률과 두 번째의 확률은 틀리겠죠. 사전 당연히 확률이.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복잡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내용만으로도. 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이제,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굉장히 쉽고요. 네. 한번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 있겠죠. 내 주위에 일어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저는 그 네이트 실버를 위대하다고 보는 게, 네. 그 카지노에서 뭐 돈을 그렇게 따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 다음에 경마장이나 네. 이런 데로 자리를 옮길 텐데 그러지 않고 양지로 나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정치 예측을 해볼까라고 생각했다는 거. 거기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네, 그리고 세계에 회사 영향을 일이 주군요. 지겹다고 통계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그런 것 네. 좀 본받을 천재들은 만하고요. 정말 기분 나빠. 네. 심심하면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하시지. 왜 그러니까요. 서핑을 하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렇게 21세기의 예언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심심하다고 엄청난 짓을 30대거든요, 했네요. 아직.
이제 이 저자 말은 빅데이터 시대다. 네. 근데 빅데이터 시대지만 우리 예측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능성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대부분 왜 경제 위기를 못 맞췄는지 아니면 테러 위기는 왜 못 맞췄는지 이런 이제 실패한 사례를 계속하고 실패한 이유를 대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의 양은 늘어나지만 우리가 그 양에 비례해서 또 검증해야 될 가설 역시 또 급증한 거예요. 아, 가설들이.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펴보면 그 빅데이터 같은 자료에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보는 너무나 홍수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상관성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얼마 되지 않고 특히 뭐 인터넷 시대에서 정보가 막 넘쳐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진리가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 진리는 그대로인데 정보만 늘어난 거니까 이 자료 대부분을 덮고 있는 소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별자리 그림이 되잖아요. 큰 곰자리도 되고 네, 카시오페아도 그렇습니다. 되고.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 만약에 그걸 뭐 빅데이터를 해서 잘 소음을 제거했다고 쳐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업무하거나 회사 일을 하거나 특히 뭐 내가 오너다, CEO다 했을 때 뭐 엄정하게 정선된 이제 신호를 다 파악했어요. 다만 그럼 비전에 맞춰서 특히 뭐 CEO는 하나의 비전, 돈을 벌자겠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에 있어서 성과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진짜 GPS처럼 어떤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거 하려면 이 통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업체에다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은 통계는 잘 내지만 이 사람 업무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안 맞더라고요, 그거. 네,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내고 그거를 실무자한테 맞춰야지 외부에 맡겨버리면 결국은 별도의 통계가 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통계가 된다는 거죠. 보고서는 그럴듯하게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 제가 실무를 할 때 수천만 원씩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 분양하거나 그쵸, 사업 들어갈 때 이제 하는데 타당성 보고서가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씩 되는 게 와요. 네. 근데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무자랑 동떨어져서 오로지 숫자로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큰 기업들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가 관건인데 이제 우리들은 아직 뭐 회사에서 혹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은 뭐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진짜 문맹처럼 그렇게 될 시대도 오지 않을까. 좀 겁나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 이제 단어 뭐 우울을 나타내는 단어 뭐 이렇게 해서 소팅을 해서 이용자들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고 해서 그거를 논문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우리는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대상자가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한동안 더 우울했거나 아니면 까닭 없이 기뻤거나 이런 거죠. 노출 빈도나 이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 감정을 흔들어보는 실험을 했다 그래요. 아, 참. 끔찍하죠. 알지도 못하고 실험이 됐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빅데이터 책을 좀 소개를 원래 좀 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뭐 책이라는 게 사실 현장에서 필요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각오를 하고 있으면 뭐가 닥쳐도 이게 사전에 이런 걸 공부했지 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고르고 골라서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빈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그런 건데 보통 모집단이 있잖아요. 모집단이 이제 800만 명이다. 그럼 표본 집단을 뽑습니다. 그럼 800명을 뽑는 거예요. 800명.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차 범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적은 수로 표본을 삼았기 때문에 아까 피셔라는 사람은 통계가 불확실한 이유가 표본 집단이 너무 작고 작아서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셔는 이제 그 오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수치로 계량화하자. 라는. 오차도. 그게 이제 빈도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원칙은 좋았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통찰, 이게 이제, 실버나 아니면 베이즈,
베이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여러 가지 숫자들도 있지만 경험상, 상식 모든 걸 다 꿰뚫고 있거든요. 다 이 확률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빈도주의는 오로지 숫자로 계산하거든요. 현실과 유리돼서. 예, 예. 그래서 인적 오류, 사람의 오류를 예. 이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빈도주의 통계학을 학부에서는 더 이상 가르치지 말자. 어허.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 또 피셔의 가설 검증을 학술지에서 추방하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지 정리는 지금 최근에 가장 베이지적 접근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학계에서 되고 그 좀 있고. 뜨는 이론인가 보죠. 예, 그게. 굉장히 옛날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예. 그 수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어떤 큰 걸음으로써 베이지 정리로 확률이 나오면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고치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의 철학을 얘기해 드린다면 뭐 실버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나는 뭐 통계 이거 맞아, 다 맞아.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고슴도치와 여우의 예를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 이제 뭐 대선이 앞두고 오거나 뭐 이제 선거가 있으면 TV나 미디어에 어떤 사람 딱 나와갖고 정말 무슨 청천벽력 같은 누가 이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 일반 시청자나 이런 사람들은 혹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 스타성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검증할 만한 사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확률상.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끌리고 또 예. 언론에서도 그런 게 또 먹히잖아요. 예. 그런 헤드라인 이런 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우처럼 정말 끊임없이 사소한 예. 그런 것들을 정보를 끌어모아서 겸손하게 나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는 철학자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차이를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훌륭한 예측가는 이 겸손함, 용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갖추면 우리도 이제 네이트 실버처럼 예측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네. 보니까 끊임없이 뭐 수학적 정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만 해도 지금 뭐 700페이지가 넘는데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 100여 명 되는 사람들 인터뷰하고 뒤에 주석도 굉장히 두툼하게 달려있거든요. 이 책 한 권이 뭐 자기의 이제 철학적인 의미나 아니면 수학적인 정의나 이런 게 있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이게 놀라울 정도로. 어련하겠어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뭐 대선 그걸 다 맞추고 할 정도면 뭐 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은 어땠을까요? 그래, 그러면 유명해졌을까요? 못 맞췄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는 성공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는 그 미국보다 짜옹이나 이런 게 더 강한 나라라서 네. 통계의 이면 작용들이 너무 많은 나라라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책을 좀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통계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아지실 것 같아요. 비록 예측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덮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일단 오므리는 사람들조차도 네.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소한 정보까지 열심히 보고 그거를 확률에 계속 적용을 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이게 A가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B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게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온 건 네. 발표가 된 건 이미 나한테 쓸모없는 정보라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거의 여기는 이제 공란 메우기 정도의 정치 기사들이 많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됐건 주가가 됐건 무엇이든 이미 그렇게 신문에 발표된 정보는
어찌 보면 정보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글로 쫓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가봐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전에 내가 뭘 알았으면 몰라도 발표된 이상은 이미 뭐.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심리적으로 쫓아가잖아요. 자꾸. 네. 뭐 예디시버는 그런 거에 좀 좌우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우리들은, 딱 귀를 네. 닫고 저희는 뭐 민감하지만 네. 뭐 타고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기후, 전쟁, 뭐 테러, 전염병, 도박 이거 뭐 엄청난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통계적인 내용과 뭐 왜 여태까지 예측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기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이 앞서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또 데이터 정리를 새로 할 것이며 또 수많은 예측을 하고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도 또 예측을 하겠죠. 네. 한국 정세나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네. 이런 것까지. 이런 통계학자가 한국에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 부럽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예, 좀 예측 좀 해주고 해서 무슨 집값 오를 거니까 집을 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좀 어떻게 될 건지. 네. 예, 이 너무 대한민국 심한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어느 상황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다 모르시겠지만. 끔찍합니다. 건설 경기는 아주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그 문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글을 잘 쓰는데 이 저자가 서문에 쓴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 책은 정보, 기술 그리고 과학의 진보에 관한 책이다. 경쟁, 시장 그리고 사상의 진화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를 컴퓨터보다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방법과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책이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방법과 또한 이 과정에서 가끔은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모든 것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예측을 다루는 책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고민이다. 글도 잘 쓰죠? 오늘 얘기를 다 못 듣고 네. 또 내일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신호와 소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 야외에 가는 날 비 온대죠? 아니, 전문가들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비 맞고 야외에 갑니까?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도 번번이 헛발질하고 시민들한테 야유를 듣습니다. 차라리 예언이라면 핑계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연현상이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삽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만큼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욕망의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부글거리는 욕망에 따라서 수시로 생각을 바꾸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지만 대부분은 손해를 봅니다. 주식시장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증권가 찌라시에 막 이리저리 몰리고 해도 거기서 돈 벌고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예측이란 이렇게 허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믿는 건데 전문가 역시 번번 실패하니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즐기자고 말하겠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도사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안전한 방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예측도 해보고 맞나 틀리나 검증하는 재미를 느끼는 거죠. 본인은 투자라고 힘을 주지만 솔직히 그거 투기 아닙니까? 정보는 많아도 정작 내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골라내는 능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